지금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벽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191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혹시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2023년 9월에 매수해가지고요. 네. 중간에 50% 손절해가지고 다시 추매해가지고 이 가격이 된 거예요. 네, 매수하신 지 워낙 오래되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의견,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님인데요. 그러면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에 매도해봐야 될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종목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네. 매수하신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 리딩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네네. 했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비중이 커요. 그래서 중간에 네. 제가 나오면서 손절을 50% 하고 그 손절한 걸로 다시 추매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셨구나. 좀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이 회사 지금 건축 자재 생산을 하고 뭐 주방 기기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당장 매도하라는 부분보다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단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일단 손절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네. 그 수익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분할 매도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 일단 이 기업이 막 실적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업황 자체가 막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좀 보수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은 좀 독특하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일단 손절선을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또 봐야 되니까 우리가 2,300원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세요.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패턴 자체가 좀 독특하게 흘러가는 패턴이라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이 혼자 약간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가끔은 이제 이유 없이 갑자기 뭐 약간은 뭐 큰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시드린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면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이 나으실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약간 장기적으로도 들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엄청 손실이 많았었는데 요즘 올라와가지고 23%니까 오늘 상담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1,000만 원 1,000만 원 넘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좀 다시 내려갈까 걱정이 돼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온다 하면은 어차피 지금 가져 있는 거니까 그냥 보유할 수도 있는데 그전처럼 막 1,000만 원 마이너스 될까봐 염려돼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손절선 잡아드렸으니까 그 선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왜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8월 달 그리고 작년 5월 달의 가격대 저항으로 좀 작용했던 가격대를 이번에 상승하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명확하고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을 때는 비중이라도 줄여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독특하게 혼자서 시장 분위기와
예상치와 또 다르게 가는 그런 좀 기분 좋은 일들이 이제 시청자님에게 좀 일어나길 바라면서 지난 저항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린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일단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저항대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2,600원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하다, 좀 밀린다 하면 그때 2,600원 돌파 여부 흐름을 보면서 2차적으로도 또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은 홀딩하고 더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2,600원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절가 2,3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민에 있어서 큰 힘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비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7,918원에 10%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3월 중순쯤에 들어갔어요. 아, 계속 떨어져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57,000원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월 초일지 중순일지 모르겠지만 중순쯤이시면, 그러니까 그 3월 중순쯤이시면 참 그 관세 때문에 주가가 흔들림이 나왔는데 다른 반도체 관련된 기업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빠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TC본드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좀 버텨주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6만 원 정도는 한번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 빠르게 6만 원을 회복을 하고 6만 원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10%세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뭐 하루에 1% 오르고 2% 떨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장의 방향성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충격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한번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이번에 이제 44,000원까지 내려왔다 올라왔기 때문에 한 4만 원 후반, 그러니까 5만 원 한번 또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5만 원 깼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47,000원, 뭐 48,000원 정도 왔을 때 좀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게 없이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6만 원 그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 판단을 하고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만 원까지.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6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원하시는 해답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매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7만 5천 원이에요. 네. 17만 5천 원에 20%. 아,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엄청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아, 네. 엄청 오래되셔서 고민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지금쯤 좀 예를 들어서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추가 매수가 괜찮을지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유창희 씨한테.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게 갖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네? 왜 이렇게 길게 갖고 계셨어요? 제가 한 번 놓쳤어요. 한 번. 그러셨군요. 사실은 7만 원 왔을 네, 때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이죠. 예, 예, 예. 네. 그게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뭐 그게 삼성전기가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때는 모든 시장이 다 빠질 때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죠. 네. 관세 때문에 네. 좀 주가가 네. 빠졌는데 오래 갖고 계셨다라고 하시니까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
뭐 매수가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관세에서 물론 이제 베트남이 어떻게 협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이 좋은 협상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그러면 삼성전기,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공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뭐 CXL이 됐든 유리기판이 됐든 그 HBM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던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리기판 하면 삼성전기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제일 좀 기술력이 좋다라고 인정도 받기도 했었고요. 또 CXL로 갔을 때도 충분히 그와 관련돼서 기판이라든지 충분히 삼성전기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BYD 쪽으로 해가지고 차량용 MLCC 공급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거 감안한다라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지난 12월부터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신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15만 원 혹은 16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부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15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15만 원 다시 가면 이번에는 17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그러면요, 매수 좀 했으면 어쩔까 하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0% 정도 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원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4만 5천 원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빠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안에 17만 원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짧게는 뭐 서너 달, 길게는 뭐 연말까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길게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저도 금방 뭐 오른다는 거는 생각 안 하는데요. 네. 그래도 하반기에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긴 했는데, 거기다가 한 5%랑 한 10%라도 지금쯤 하면은 조금 가격이 내려오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손실을 좀 빨리 회복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에다가 그 투자 금액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빨리 올라왔을 때 손실을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내가 손실을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시면 거기다가 투자를 신규를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에다가 신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손실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안녕하세요. 고민이실까요? 버넥트고요. 네. 11,300원에 10%요.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1년 넘게 2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래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 주긴 했는데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11,300원.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이틀 연속 좀 좋은 모습이 나와서 네, 조금 희망의 빛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상 AI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모든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버넥트 같은 경우엔 지금 보니까 피지컬 AI 진출 소식도 있고 그다음 지금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버넥트, 리벨리온, B2N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지원 대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정책 테마주 해서 AI 쪽을 계속 양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랑 같이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이 일정도 같이 뭐 조기 대선까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저는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 기업이 보니까 약간 뭐 우리가 끼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좀 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한번 시세가 붙어주면 그래도 강하게 좀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종목이 사실 오늘까지 좋은 모습이 나왔고 거래량도 상당 부분 많이 터져져서 좋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 11,300원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이 혹시라도 이 종목을 약간 손절까지도 좀 염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번에 사실은 네네. 그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 하지 마라 해서 네네.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2,000원대 왔을 때 이걸 매수를 할까 말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정말 빠져나왔는데 왜냐면 그때 상한가 몇 번 갔을 때 음봉이 나와서 그때도 또 이럴까 봐 이번에도 또 추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7,000원까지만 와도 왜냐면 이제 10%밖에 없으니까 네. 20%를 만약에 물을 타면은 그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물을 탈까 아니면 중간에 손절을 할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도 전일 기준으로 500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억이 예. 되지 않은 기업이고 물론 그렇게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한가를 갈 수 있고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좋을 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을 수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좀 좋은 결과 또는 아니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보여서 일단 지난 음봉까지 왔다가 한번 종목이 쭉 밀렸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6,500원 부근이 그때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쭉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음봉이 나오거나 하시면 그때 더 당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이 최근에 정책주들 중에서 있기는 있었지만 무조건 이 종목이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확신을 갖기에는 약간은 위험한 요소들도 있어서 저는 10% 보유 비중을 그냥 만약에 6,500원이 돌파가 된다. 돌파가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근데 6,500원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는다 하면은 그냥 한번 쭉 두고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저는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비중 확대했다가 6,500원에서 밀리거나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확 밀려버리면 이런 종목군들은 대응하기 좀 어렵게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정책적으로 묶이다 보면 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혼자 고민을 더 하는데 비중 확대하고 싶다 하시면 10% 말고 한 5%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탄력이 강하게 나오면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반도체고요. 네. 12,800원에 10%요. 네, 12,800원 맞으실까요? 네네.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한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5일 정도 되셨는데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기훈 대표님께
네,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제가 이제 매도의 의견을 했다가 다시 좀 보유의 의견을 바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시청자님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주 반도체가 그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나 전망은 좋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주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이게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참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매수가 부근이시고 한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반도체는 흐름이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흐름이 좀 시원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외 종목군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주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AI 관련돼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또 이 회사는 우리가 이구안신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구안신 정책이 씀에 따라서 내수 부양을 하다 보니 중국에 대한 스마트폰 수요가 올라간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가운데 제주 반도체는 사실 그런 쪽으로도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기는 해요. 오히려 중국 쪽의 모멘텀으로.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기업을 저는 좀 호흡을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의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없는 기업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님이 나는 이 기업 빨리 가길 위해서 샀어라고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 회사 이런 모멘텀, 뭐 중국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관세 관련돼서도 좀 실마리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쭉 갖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단기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중기 정도 보고 있고요. 뭐 그 급하게 지금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반등을 주면은 좀 전에도 몇 번 저게 매수하고 매도한 적이 있는데 네. 반등을 줄 적에는 또 많이 저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고 싶은 생각인데 두 분 다 이제 매도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약수익이라도 나면은 다 이것저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생각하시고 조금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시면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1월 달에 올라왔던 게 중국 때문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좀 수익 기대하신다 하시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종목 교체라든지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좀 한 줄로 정리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보유,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좋은 투자 인사이트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한 질문들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제 외국인이 왜 시장에 돌아오질 않을까요? 외국인이요? 네. 제가 보기에는 5월 달에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네, 종목 상담하는 코너인데요. 주상전화라는 코너입니다. 네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TV를 안 하고요? 네? 지금요? 네, 지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네, 유창희 한국인데요. 전문가입니다. 네, 저 아시죠? 네. 네. 네, 어떤 거예요? 한국 선제. 한국 선제요. 네네. 네. 혹시 이거 보유 중이세요? 네네. 그러면은 얼마에 보유 중이세요?
아, 5,200원이에요. 아, 5,200원. 아, 네. 조금 오늘 매수한 건 아니시죠? 오늘 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이제 10%에서 5%를 날렸어요, 좀. 아, 그러셨구나. 아, 예, 예. 네. 5%를 날렸는데, 또 마지막 남은 거 매도한다는 게 다시 매수가 돼가지고 다시 10%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네, 오늘 좀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 이게 물론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다만 한국선제 같은 기업은 기업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좀 더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올라왔을 때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네. 아직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매집을 네. 조금 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갔다가 막판에 상한가가 조금 풀렸는데 네. 뭐 이 정도는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200원 정도는 충분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음 주에도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네.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좀 높잖아요. 뭐 5,000원, 한 100원, 200원 갔다가 또 4,000원 왔다가 또 5,000원 갔다가 이게 상당히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야 이렇게 말은 편하게 하지만 갖고 계신 분은 진짜로 뭐 하루하루가 막 천당과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비중이 10%라고요? 네네. 그러면 일단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5,200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이번에 5,200원 이상이 오면은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신 전략을 가지시면 좀 수익으로 좀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조선주 오늘 실적이 또 좋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좋았고 또 네. 주가 흐름도 굉장히 그쪽으로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확 쏠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의 주상전화입니다. 예예. 네, 혹시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 봐 연락드렸어요. 네. 네, 혹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67,000원에 30%요. 67,000원에 30%. 30%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혹시 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엄청 오래돼서 이 물타기 해가지고 이만큼 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5만 원대였어요, 원래. 아, 그러세요? 엄청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걱정이에요. 그쵸. 최근에 좀 주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다시 밀려가지고 좀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회사 뭐 이번에 보면은 에너지 부분도 좀 성장을 했고 소재 사업 부분도 안정적인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실적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부각을 받지는 못하는데 결국 이 회사가 지금 필요한 건 LNG 관련돼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부분이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업에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원하는 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은 좀 회복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최근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도 65,000원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쵸? 제가 조금만 더 네. 기다려야지 이랬는데. 근데 더 이상 비중 확대는 일단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기다리셨고 비중에 대해서도 30%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네. 지난 작년 6월 달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네네. 고점이 7만 원까지는 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뭐 기다려보자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관세 관련돼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LNG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은 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주시고 지금은
그냥 지금 구간에선 저는 답답하셔도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번에 65,000원 돌파가 되면 좋은 소식이 나와서 그때는 7만 원까지 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실적이 막 나쁘게 나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깝네.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다림의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추가적인 하락은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47,000원 이탈하면은 살짝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는 것보단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